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유명한 EH가 역사란 무엇인가 뭐 역사는 어쩔 수 없이 편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뭐 일어났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걸 보여줄지 저걸 보여줄지.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동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보존만 보겠다 하면 그걸 한 일이 있긴 있거든요. 쭉 해왔던 게 뭐 이제 많고 적고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환경일 수도 있고 뭐 개발일 수도 있고 그것도 계속 있어왔던 거라서 이거를 그냥 이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정 교수님 발표하신 거랑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방법이 이제 1800년대 해결이 나온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20세기 넘어오면서 그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죠. 뭐 빨간색, 파란색을 어물이 왔다 갔다 하고 섞어도 노란색은 절대 안 나옵니다. 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거는 없는 걸로 봐야 되는데 계속 그 틀 안에서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게 이슈가 됐고 뭐 최근에는 아예 이제 그렇게 사람의 어떤 그 오류, 심리적 오류의 하나로 이제 아예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사안을 꼭 두 개 대별되는 걸로 보고 그걸 어떻게든 꾸겨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예 경고가 나오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편집법 얘기하면 옛날에 저희 그 나이 많으신 분 중에는 모든 거를 음양오행으로 설명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다 하면은 음양으로 다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랜드하게 그냥 우겨넣으면 안 되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문제가 심해서 이렇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은 이제 말했듯이 이제 뭐 단막극이라든지 어떤 종결이 한번 딱 이제 시작해서 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뒤에 이제 제 설명을 하겠지만 플래닝은 이게 존재 자체가 ing라서 끝으로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기승전결로 해서 끝낸다가 아니라 그 ing를 어떻게 스토리를 풀 거냐가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주어진 태스크가 이제 아무래도 10분 내외로서 이거를 뭔가 설명을 한다 우리나라의 뭐를 그랬을 때 사실주의로 접근하는 순간 이거는 승부가 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극사실주의처럼 뭐 디테일하고 정교한 걸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를 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죠. 숲과 나무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인상주의로 가야겠다. 뭔가 이렇게 인프레션 딱 보면 어떤 뭐 따뜻한 느낌이든 뭐 이제 어떤 역동적인 느낌이든 이런 거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 10분이라는 또는 뭐 잘해봐야 한 5개의 이야기를 담는 구조에 담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연관돼서 추가적인 설명의 형태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그러니까 이건 제약이 있습니다. 크게 3개, 5개, 7개는 넘어가지 않는다면 나라면 무엇을 뽑겠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는 3개를 한 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뭔가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함께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도 하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한다. 이건 연대기랑은 좀 다릅니다. 이 일들을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뭐가 좀 더 많고 적고도 있고 나름의 이제 애씀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연대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 그다음에 후세를 위한 이게 마지막 버전이 아닌데 후세를 위한 더 나은 지속 가능한 터전을 준비하고 뭐 보존한다라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돼서 뭔가를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지키고 보존을 하고 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드는데 그럼 뭘 만든다고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땅.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땅을 안 딛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집이 올라가든 공장이 올라가든 뭔가 이게 땅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길이라는 이제 화두를 해서 뭔가 연결하고 뭔가 협력하고 혁신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길의 연장선에서 거점들이 나오고 균형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어떤 세 가지를 이제 저는 선택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연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우리가 뭐 무작정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이제 생물학자는 아니고 계획자로서 하는 건 주로 이제 토지를 다루는 건데 그걸 잘 관리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리질리언스죠. 이제 생명의 안전이나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질적으로 가장 큰 거는 이제 홍수와 가뭄이죠. 이제 비가 사실 1년은 넉넉하게 오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두 달에 다 온다는 거. 그래서 장마 때는 다 쏟아지고 그래서 항상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10달 동안은 물이 없어서 늘 고생을 하고 그게 저희가 가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가장 큰 기후지리학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또 극복을 해야 우리가 또 1년 12달 잘 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전 선택을 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연을 다시 일상으로까지 끌어들이는 것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것들을 제가 이제 꼽은 거고 그다음에 3번은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고 지키고 보존하면서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런 일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배경에 두고요 몇 가지 이제 이런 데 쓸 수 있는 어떤 자료로 쓸 배경으로 이제 뭐 몇 가지를 이제 뽑아보면 이거를 할지 또는 이거에 대한 더 디테일한 어떤 감성적인 거를 쓸지 영상을 쓸지는 지금 계속 논의를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60원 전 서울 도시계획 공식명칭 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람이 뭐 2배, 뭐 250만인데 500만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새로 신시가지죠. 뭐 이런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죠. 익스펜션을 하고 또 그 방식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어번 코어 방식으로 해서 소위 게데스나 하워드가 얘기하는 어번 비전 시스템 방식으로 만들고 뭐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만들기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지어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같은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 처리장은 1976년에 가동됩니다. 그 얘기는 76년 이전에는 그냥 처리 안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의 대소변에 수천만 개의 그 이제 미생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게 이제 사람이 먹으면 이제 전염병도 걸리고 이제 물고기가 먹으면 물고기가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깨끗한 물 이런 시설들을 갖추는 것까지 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거기서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길 또는 교통 해가지고 이건 뭐 대구 도시계획 65년도고 뭐 사실 다 똑같아요 어디나 대구, 광주, 부산 뭐 똑같은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연결하고 흘러가니까 도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플로우가 잘 돼야지 정체가 없이 그래야 연결이 되고 뭐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이제 뭐 만들어내는 일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왼쪽에 그 이국 총도라고 이제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걸로 추정되는 거. 근데 좀 컬러가 이뻐서 가져온 거고요. 기존에 있던 모든 이제 조선시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자연의 산과 강은 있지만 그래서 이걸 연결한 저건 제 1차 이제 종합 계획 도죠. 보시면 연결을 해서 뭐 철도든 길이든 그리고 거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울산, 포항도 등장하고 여수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 아까 이제 정 교수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그게 동쪽에 가냐면 큰 배들이 들어오려면 수심이 깊은 게 중요한데 서해안은 아시다시피 뻘이 있어서 얇게 진행이 돼가지고 큰 배가 못 붙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좀 돌로 돼가지고 급격히 떨어지는 지형에 저런 큰 항구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참고로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 도시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옆에가 깊은 물이 가능한 곳들이 그렇게 돼요. 그냥 그게 큰 배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뭐 지리적인 걸 하든 해가지고 뭐 그 거점 그 다음에 연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균형으로 가는 이제 그런 뭐 발전을 이제 만들어내는 지어내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누가 이제 자연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것들을 뭐 아까 보신 이제 국토계획에도 물론 당연히 담기고요. 각 도시라든지 어떤 시가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담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89년하고 2019년에 이제 피복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돼 있죠. 이거에 대한 뭐 찬반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좋냐 나쁘냐 더 해야 되냐 덜 해야 되냐 있지만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꽤 이제 자연을 잘 보존한 상태라는 게 다른 나라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난개발이라는 건 아주 쉽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국토 차원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 차원이죠. 이것도 이제 외국 이제 도시계획 관련 교재나 이런 데서 이제 서울이 사례로 쓰일 때 나오는 이제 도면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으면 이게 뭐 500만에서 1000만이 늘어나는데 뭐 도시화 지역으로의 변화는 제로인 상태에서 이 500만을 더 받아낸 케이스라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때 이걸 자연을 보호했다, 500만이 1000만 되는 자연을 보호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를 밀도를 2배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가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을 보존하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한 이제 수단이 등장을 하죠.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뭐 그린벨트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아이디어는 컴팩트하게 가야겠다, 자연을 남겨야겠다고. 뭐 수단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 공존하는 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북한산이나 이런 데 가서 찍으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사실 잘 믿기지를 않으세요. 근데 그거 올라가면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적이 됐거나 저절로 돼 있거나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안 그런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낸 것이 이제 계획이라는 행위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아까 보신 이제 자연과 이제 함께 사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 화두인 리질리언스 이슈. 뭐 우리의 가장 큰 이슈였던 플러드라는, 사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1900년대까지는 매년 홍수가 있었고요. 사실 매년 가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제 그런 걸 이제 극복하려다 보니 이건 지금 15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고질병을 DNA로 타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를 해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다목적인 용도가 있지만, 이제 한강 같은 경우도 일단 홍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진에서 이제 뭐 막는다는 것도 있는데, 여기가 뭐 이제 콘크리트에 뭐 식생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이때는 왜 이제 저런 모습을 선택을 하게 됐냐면, 이때 가장 큰 제1 목표이자 유일한 목표는 배수였어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없어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나무를 다 없애버립니다. 최대한 빨리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바뀝니다. 보시겠죠. 그래서 플러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이 올라오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다 넘치고 결국은 이제 잠기는 문제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도 보호해야 되고 도시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했었고, 뭐 댐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많은, 그러니까 그걸 담아서 또 1년을 쓰고 또 많이 올 때는 조절도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그건 장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화두에 이제 일상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까지 하면, 요즘에 이제 한강은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무 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건 배수를 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과 용량이 들어갔어요. 뭐 임시 이렇게 공동구도 만들었고 채널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해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지, 이거는 자연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슈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청계천이 들어온 건 아주, 그러니까 이게 회색의 이제 도로였는데 이제 자연이라는 게 쑥 들어온 중심부로 이제 들어온 케이스고, 이제 뭐 비슷한 시기에 뭐 아시다시피 뭐 태화강도 그렇고 모든 지천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 다 복원하고, 이제 양재천이나 과천 이런 것도 막 바꾸고, 이런 일들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모습까지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게 또 멀리 있지만 또 이제 도시 자체가 또 자연하고 같이 존재하는 이제 우리의 어떤 삶에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하고 있고 해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래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어떤 저런 네이버후드의 어떤 컨셉도 그렇고, 뭐 보다 이제 인간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휴먼 스케일일 수도 있고, 휴먼 친화적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다시 또 한 번 또 바꿔내가는, 그러면서 물론 기능도 작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담기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보는 시스템으로 이제 디벨롭이 되는 과정. 이제 이건 뉴욕에서 쓰는 인디케이터인데, 보시다시피 뭐 하우징이 새로 생기면 그거는 뭐 4,500m 안에 이제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이제 스테이션 4,500m 안에 다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 70%인데 78%, 그러니까
5채 중에 4채가 그렇게 돼서 이제 그린라이트입니다. 잘 달고 있다 이런 거고요. 어포더블 하우징은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불이 켜진 거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디벨롭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모니터링 인지하는 어떤 시스템까지 끌어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것까지를 일단은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현재를 알고 또 이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방법을 또 동원할지를 생각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에 대한 뭐 스토리텔링이다 그랬을 때 시간이다 아니면은 한 번의 기승전결이다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일단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이것만 그냥 조금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전시관에서 조금 더 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드리고자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건데,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세계 많은 개도국을 좀 다니는 과정입니다. 월드뱅크 유엔으로 해가지고 뭐 최근에는 뭐 프놈펜, 뭐 몽골, 뭐 방글라데시, 뭐 저기 남아 이렇게 다니면서 쭉 보면 사실은 되게 많은 것들을 거꾸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프놈펜 얘기는 이겁니다. 뭐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프놈펜은 이제 캄보디아의 수도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프놈펜인데 그 당시 이제 1860년도에 를 보면 빈 땅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제 여기가 앙코르와트부터 해가지고 캄보디아 왕조는 내륙에 있어요, 농업국가니까. 그런데 이제 1863년이 이제 프랑스가 와서 이제 점령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메콩강 따라서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배대기가 좋으니까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왕조를 일로 불러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푸놈펜이라는 데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씩 이제 뭐 건물 같은 게 이제 늘어나고 이제 자리를 잡고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1903년에 이제 최초의 이제 도시계획이 등장을 해 저렇게 생겼어요. 이제 뭐 이 도시계획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는 이제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유럽의 경험을 갖고 와서 만든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는 여기서 자세한 설명 안 드릴 텐데 이제 역할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공간적으로 보면 공공공간을 획정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와서 집도 짓고 공장 짓고 샵을 질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저게 까만 게 건물인데 저기에만 들어갈 수 있고 공공공간은 허가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이 드러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저 가이드를 해줘.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틀을 제공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와? 그러면은 어딘가에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 길이나 공원에 걸려? 그럼 안 돼. 하고 싶으면 박스 안에 들어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잡히고 길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에 이제 세 번째 계획을 보면 저 오른쪽에 섬 같은데 이제 확장, 이제 사람이 더 오니까 저쪽 가겠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이제 선박이 아직은 주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 경험으로 보면 이제 섬 쪽으로 가서 이제 되는 건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섬에 아무도 안 가요.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기차와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막 가요.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이제 확장하고 저기는 이제 이전.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야기할 게, 계획이라는 건 건설하고 달라서 아까 그림 그렸으니까 그림을 그렸으니까 뭐 바로 가서 뭐 이게 도로 닦고 아스팔트 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틀을 잡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벌어졌으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다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혹시 들어오면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지, 가서 바로 길 닦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차이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확장되면서 더 확장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자리 잡아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저러면서 이제 길이 드러나는 이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 이제 기록에 남은 게 이제 66년께 남아 있는데, 저게 이제 프렌치가 이제 떠납니다. 떠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후로 최근까지 도시계획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도시계획을 누가 했냐면 프렌치가 했어요. 그리고는 떠나가 버렸어요. 캄보디아 분들은 몰랐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캄보디아 거기 가서 이제 이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막 인터넷 뒤지니까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있는지도 몰랐고 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지금 코이카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최초의 도시계획 학과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저희 시립대에서 하고 있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60만에서 170만까지 늘어가는 사이에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됐어요. 결과가 어떤지를 보시면 이 그림의 이제 반 오른쪽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정리된 모습 보일 거고요. 왼쪽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냥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거는 그래도 이제 돼 있는 거고 대중소로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래도 흘러갑니다. 근데 없는 데는 그나마 이거 사진 찍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좁기도 하고 구불구불하기도 가다가 다 끊겨요. 그래서 이게 차가 들어가면 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넣고 싶은데 못 넣어요. 버스 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모두 서비스가 못 들어가요 지금. 왜냐면 파이프를 묻어야 되는데 가다가 남집이거든요. 집을 막 파고 들어가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가 슬럼이 되는 상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이 된 데가 안 데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획이 다 잘 돼가지고 구별해서 보여줄 게 없어요. 안 된 데는 이렇게 됩니다를 보여줄 방법이 없어. 너무 잘 돼가지고. 그게 좀 한계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뻔한데 우리가 너무 좋은데 보여줄 방법이 있네. 이게 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라는 게 이제 프놈펜 사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보여줄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 바르셀로나 이제 세계 최초의 도시계획이다라고 물론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거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1859년에 만든 세르다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계획을 한번 보시면 사실 이제 바르셀로나는 한 번쯤 다 아실 거고 가우디의 건축으로 제일 유명하죠. 가족 성당이니 뭐 까사 바티오니 뭐 이런 것들 이제 저건 사실 저기 재벌의 집이죠. 근데 이것보다 40년 전에 세르다가 계획을 사실은 했어요. 가우디의 건축은 세르다 플랜 이후 40년 뒤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성당도 있잖아요. 이것도 세르다가 만든 블락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블락 하나, 이쪽은 숲으로 된 블락 하나, 이게 호수 있는 블락 하나예요. 플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뒤에 지는 거죠. 이때 이제 왜 이걸 하게 됐냐, 59년에.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도 이제 로마 때부터 이제 주요 항구로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 이때 이제 50년 이제 피크로 갈 때죠. 그래서 섬유 공장 들어오고 방직 공장 들어오고 사람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뭐 빡빡하고 좁고 뭐 여기에 표현대로는 질식해 죽을 것 같다 있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던 시대에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중앙정부에서 이거 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누가 할 거냐 해서 계획가로 선정한 사람이 세르다라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를 해서 자 이걸 어떻게 풀지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주요 거점과의 연결을 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로 해서 우리가 하는 이제 오늘날 같은 모습을 그려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저쪽에서도 바랬고 지향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띄는 딱 하나 하면 밝은 도시예요. 빛 누구나 똑같은 빛을 누린다. 그 다음에 맑은 공기를 누려야 되겠다. 누구나 모두가. 그 다음에 도시 경험 이건 또 누구나 빈부 남녀 연수를 하고 똑같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펼쳐지고 실제로 이걸 이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죠. 사실은 이 당시에 가로폭 30m짜리를 만든다는 건 그 당시 기준으로 없던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다 좁은 키키야 3, 4m짜리인데 이 사람이 기차라는 게 보고 이거 들어올 수 있겠다 또는 그 사료를 보면 저게 따로따로 해서 지금의 자동차처럼 혼자도 다닐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런 이제 도로폭을 만들고 그래서 보도나 이런 보도도 양측에 5m씩 넣는 걸로 이제 시스템을 잡아가지고 만든 케이스고요. 이게 이제 그 한 방향을 뭘로 잡을 거냐. 물론 서술된 거를 이제 수대에 이제 풀어서 이제 한 거고 그래서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인동 간격이죠. 이게 45도가 안 넘게끔. 왜냐하면 빛이 그냥 맑게 해서 어디가 그늘지지 않는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원래는 요 하나의 블럭은 두 면까지만 건물을 짓도록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녹지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변하죠. 그래서 요 높이도 그래서 16m에다가 플러스 필요하면 한 20까지 되는 구조로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여기도 이제 스토모터 문제도 풀어야 되고 상하수도 문제를 다 이제 지하 인프라까지 다 계획을 잡아놓은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드밴스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공평하게 뭐 병원, 학교, 공원들을 일률적으로 다 배치해서 이건 누구나 똑같이 누린다라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1층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용이고 2, 3층이 그때가 비쌌으니까 조금 큰 이제 부자들 달고 3, 4층 해가지고 도시 경험은 똑같이 이제 갖게 하자는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결과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사람 280만, 250만인데 이제 제일 스프로 유명한 미국의 아틀란타는 4,280제곱킬로미터. 뭐 한 서울의 한 7배? 예, 뭐 그 정도 되는 면적이 퍼져 있고 얘는 이제 162만 갖고도 이제 다 이제 한 케이스가 된 겁니다. 이 밀도가 지금 서울의 밀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조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뭔가 평등한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하자라고 해서 세르다가 이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르셀로나 시죠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뭐 이게 이제 도시계획에서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막 이제 길을 내고 하니까 뭐 그림 뭐 그릴 수도 있고 길을 낼 수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기에다 지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주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땅에다 길 막 낸다고 하면 환영할 사람들이 없죠. 다 반대를 하죠. 다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바르셀로나 자체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우리 여기 도시계획 바꿀 테니까 너네 거 말고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공모를 바로 저게 이제 59년 1월에 나오는데 이어서 공모를 해가지고 뽑힌 아닙니다. 이게 로비라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얘는 분명히 적실합니다. 이게 이제 구시가 이제 전통적인 부호가 사니까 여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산층 정도 여기 컴팩트하게 살고 여기는 안 걷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계획. 땅을 최대한 안 거들고 이 위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뭐 세르다께 계속 살아남아서 우리가 볼 수, 그러니까 이게 채택됐으면 아마 바로 이 모양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동력을 여러 가지 얻는데, 그러니까 귀족이나 뭐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자기 땅에다 막 그려대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문제가 되고.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건 사실은 지역 감정을 끌고 갑니다. 이게 바르셀로나는 이제 동쪽 해안에 있고 마드리드가 있는 중앙이 이제 뭐 결국은 이 가운데 있는 왕조가 이 왕조를 먹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도 뭐 독립하자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니까 이 중앙이 이 한 것을 이제 지방은 아니다. 이게 뭐 중앙 지방의 어떤 구도 또는 뭐 이 전통의 역사와 전통의 이 적대국 그건 아니지만 저가 이제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을 동원을 해서 이제 반대를 하지만 이제 저가 극복을 해낸 케이스가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근데 막 계속 올라가고 하다가 70년을 이제 고비로 하면서 이제 새롭게 눈을 뜹니다. 그 계획이 의미가 있었고 다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저 계획을 하고 불행하게도 세르다가 원래 이 지역 출신이거든요. 근데 쫓겨납니다. 이제 귀족들이 자기 땅 마음대로 했다고 쫓겨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 죽었는지 잘 모르다가 신여대쯤에서 복권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을 했고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라고 복권이 되고 이장을 해서 지금은 다시 바르셀로나에 무덤이 생겼어요. 지금 원주의 건대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뭐 바르셀로나 관광 가면 제일 유명한 뭐 이런 까사가 쭉 있는 건데 여기도 안 써서 모르겠는데 이게 다 이 5개가 까사 밭이요. 이제 구에 가우디 것이 유명한데 사실 이 옆에 것도 다 재벌급입니다. 재벌급이고 가장 유명하다는 건축가들이 했다는 거고, 근데 이제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건 자기 집들이니까 지을 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높게 져달라. 표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위로 오줌 싸게 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그 위에서 오줌 싸고 싶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멈췄어요. 세르다 플랜처럼 20m 수준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냈죠 도시가면서. 그러니까 더 높여야만 뭐 이쁘게진다든지 더 용적률이 있어야만 더 한다는 건 사실은 뻥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도시는 도시고 건축은 건축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그러니까 이 덕분에 여기가 어디를 가나 밝고 맑고 걷기가 좋은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처럼 막 쭉쭉쭉쭉 올라가거나 삐쭉삐쭉했으면 아마 지금의 바르셀로나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었겠죠. 이제 그런 그 모습이라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제목의 부분은 보편성과 특수성인데 무엇이 그러면 보편적이고 무엇이 특수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 맥락을 하나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서사를 시작을 할 때 보면은 뭐 한국전쟁 이후나 뭐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1800년대의 모습을 사실 살펴봐야만 해요. 이게 이제 서울의 사진인데 이게 뭐 외국의 선교사들이 찍은 기록이나 이런 걸 뒤져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까 보신 캄보디아 푸놈펜의 슬럼 지역하고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빽빽하고 없고 그냥 잔뜩 차 있는 상태. 사실 서울에 길이 없어요. 네, 없었어요. 한 성을 처음 만들 때도 광화문 앞하고 종로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런 계획이 꽤 있지 않아요. 요 사진은 비슷한 시기인데 지금의 서울 시청 부근입니다. 서공도. 이게 이제 유명한 건물이라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 서울의 시청도 저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극빈과 난민의 도시였어요. 조선 후기부터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였지 이게 갑자기 전쟁 나서 망가진, 잘 돼 있었는데 망가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서구의 도시계획은 적어도 어찌됐든 산업혁명이 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굉장히 이제 풍요로워지, 경제적 전체적으로는 적어도 풍요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 문제, 균형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적어도 뭐 3만 불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때라면, 이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맥락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럼 이 상황에서 더 좋은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전개는 서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는 우리가 자꾸 서구의 그런 어떤 기성화된 것들을 투영시키는 것 자체가 이슈가 굉장히 많은 거를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그런 거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도 그런데 불균형이 심화됐냐 완화됐냐라고 했을 때 뭐 요걸로 보면 약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땅한 기록이 많지는 않았는데 1907년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제국 7년이 뭐 그런데 여간 조선 말이죠. 보시면 한성부가 한 20만인데 부산은 2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이거 배열, 1도시와 2도시 배열 이런 거, 또는 1도시와 2, 3, 4위 배열 이런 거 하면 뭐 9배, 10배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균형이 있었어요.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농업을 하는 대부분이 흩어져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도시라고 하는 거점은. 네, 이건 뭐 이런 거고, 2, 3, 4위를 합쳐도 이때 그 뭐 이제 사실 평양과 개성이 2, 3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면 한 2.2배 되고, 지금 우리나라만 하면 한 4배 정도 되는 정도로 이제 쏠려 있는 구조고, 2000년을 보면 1, 2위가 2.6배로 사실은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균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올 때 약간 늘어나면 2.6에서 2.9, 1.1에서 1.2에서 보시다시피, 물론 이제 이거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일견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럼 균형으로 갔고 언제 어떻게 이제 불균형으로 가고 있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균형으로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이제 한 케이스고, 2000년 이후는 사실 이제 도시계획이 실종되면서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는 도시계획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사라진 지 25년째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단적인 예로 자연환경 같은 것도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게 이제 인왕산, 북한산에 뭐 이런 사진 오늘날 이런 모습 보이죠. 근데 옛날 사진도 있어요. 막 뒤져보면 없습니다. 산이.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방 사업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무 심으려고. 여기 이제 자아문물처거든요. 1900년대 찍은 뭐 이런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이거 심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안 됐던 케이스. 그러니까 이미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초토화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선 말에 이미 초토화가 다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그걸 만들 것인가. 방치되다가 그나마 이제 60년대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플래닝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서구에서 이제 73년도에 플래닝이 모든 것을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이제 서구에서 도시에 관한 많은 그러니까 도시에서 하는 일을 플래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의 다 이제 주관을 했었는데 서구의 전개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업무가 그러니까 작은 거고 자치단에서 그러니까 뭐 작은 정부가 기조였기 때문에 근데 업무가 막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게 되면서 도시계획은 이 정도라는 스코핑이 일어나는 전환점이 70년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도시계획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도시의 거의 모든 것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스코핑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걸 겪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 얘기하면 뭐 복지부터 뭐 다 해야 될 것처럼 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스코프로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유명한 이제 아이젠하워라고 그 뭐 노르망디 작전부터 해서 2차 대전을 이끌고 이제 대통령도 하신 분이 쓴 플랜은 아무것도 아니고 플래닝이다라는 요 두 개를 구별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둘 다 계획이에요, 한국말. 그래서 이제 굳이 구별하면 요걸 계획안, 요걸 계획이라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행위고요. 다이나믹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고 얘는 스태틱 다큐먼트에 관한 얘기예요. 그 둘이 완전히 다르고 플랜이 핵심이 아니고 플래닝이 핵심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잘 됐다라는 건 완벽한 계획안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냐하면 왜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사람들은 확실성, 내가 뭔가를 컨트롤하고 있어 이런 걸 너무 갈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면 뭔가 이 로드맵이 있고 이러면 다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환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획이 잘 된다는 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딱딱딱 할 수 있는 그 역량과 시스템. 불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 실행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이 잘 있냐라는 게 문제인 거지. 어느 날 플랜 하나 잘 나왔다. 그건 사실 그것 자체로 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사회는 계속 변해. 그래서 ING이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냐면 우리는 도시계획하면 개발계획 할 때만 등장하는 아주 특수한 행위예요. 근데 여기는 플래닝은 일상 사무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일상 사무로서 매일 하는 일하고 그 개발한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일회성으로 원타임으로 하는 거랑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고 또 하나 또 이제 플래닝 관련해서 패튼 장군이라고 또 있죠. 유명한 전쟁에 통하는데 지금 잘 실행할 수 있는 굿 플랜은 내일 있을 퍼펙트 플랜보다 100번 낫다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굿 이너프한 플랜이면 충분하지 완벽한 걸 위해서 뭐 일주일 가는 거 그게 플랜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세계를 많이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 그래서 이제 다시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개도국이지만 뭐 한 이제 6, 7년, 10년 가서 보면 계속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잘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리포트만 만들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사실은 계획의 핵심은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바꾸는 건데 나 이게 더 완벽하고 이거 고려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고려해야 되고 이거 고려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계획안을 계속 만들어. 그것 자체를 아주 그냥 일삼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개도국에서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보고 있죠 지금.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뭐냐, ING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보신 everything이라고 이제 nothing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메인으로 잡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어디까지를 메인으로 잡고 아니면 예를 들어 자연이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곤충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거나 그건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토지에서 뭐 보존한다 거기 정도 내지는 뭐 존중한다 피복한 요거지. 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후학자도 아니에요. 기후학자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마치 기후학자인 것처럼 한다? 그것도 잘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사실은 과용이죠. 예, 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이제 협업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뭐 경제 같은 것도 우리가 경제학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제 고려를 하고 협업을 하지만 이게 뭐 부동산이나 인프라나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협업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에서 이게 불분명하니까 뭐 하는 건지 이게 뭐 everything인 것 같은데 nothing의 상태를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하는 이제 협력적 계획 이런 거 말하는데 사실 서구에서는 이제 계획 이론이 이제 하나 더 진화를 해서 21세기 이후에는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있죠. 이제 파인슈타인 교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핵심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나 아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재개발하는 데를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슬럼이 우리가 봤을 때 뭐 물도 들었고 뭐 쓰레기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뭐를 했다,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물이든 쓰레기 물어보면 뭘 고쳐달라고 하면 그걸 해주면 되겠지라는 어떤 나이브한 접근을 해서 설문조사 실제로 합니다. 설문 결과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거기가 제일 좋아요. 자기 경험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큰 이야기들, 우리가 나오는 지금 기후나 이런 문제들 몰라요. 안 나와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 전문가의 어떤 객관적인 역할 같은 것들이 공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21세기 이후에 등장한 이제 서구에서의 레슨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했다가 지금 무너진 상태인 거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가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고. 이 커미션과 커미티의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이제 뭐 서구 기준으로는 대부분 커미션 베이스로 합니다. 커미션과 커미티는 물론 이제 용어를 섞어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커미티는 올라온 안건을 뭐 심의하는 어떤 기능에 가깝다면 커미션은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번 플래닝 커미션이에요. 우리 커미셔너. 우리는 어떤 때는 커미션 표현을 쓰는데 대부분 올라오면 그때 심의하는 거지 거기다 인풋을 사실 넣지는 못해요. 수립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봐주는 거, 그냥 좋은 얘기 하다 마는 거지. 근데 65년도, 62년도에 계획법이 막 수입될 때는 서구의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커미션으로. 그래서 아까 보신 서울의 65년 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협의해가지고 조정하게끔 돼 있는 커미션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뒤집어지는 그 히스토리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기구 조직이 좀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이제 적어도 이제 1800년대라고 하는 요 19세기죠. 요거를 우리나라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나라나 이런 데도 보면 사실 도시계획은 굉장히 국한된 행위였어요. 어떤 도시라는 데가 있고 자치행위의 범위 내에서 그것만 했지 사실 지역계획도 없었고 국토계획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뭔가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걸 하다가 보니까 뭐 하와이든 플로리다든 문제가 생기면서 지역계획도 필요하구나, 뭐 국토계획도 필요하구나.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공간적으로도 확장이 되었고 이걸 운영하는 방식도 디벨롭이 되었어요. 그 된 거를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받은 게 소화가 안 되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저희는 다 해체하고 분해하고 그냥 니네끼리 하고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 비슷하게 되면서 사실 계획이 막은 거,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들어올 때 일본이 그러니까 해석한 도시 계획이 사실 인플루언스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시 계획이라고 쓰고 그런 인프라 시설 사업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바람에 많이 또 스텝이 꼬입니다. 이게 좀 남아있는 레가시가 있고, 그래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재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토 도시 또 그게 계획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19세기죠. 우리의 맥락, 어떻게 도시가 됐었고 이미 망가졌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된 상태라는 것들 이해하고, 물론 이제 중간에 일제강점기가 들어오면서 해석을 좀 곤란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이거를 좀 봐고 거기에서 어떤 조정들이 벌어지는가를 봐야만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계획 안의 입장에서 보면 뭐 사실 대부분 안에 그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정, 공급, 녹지 뭐 다 갖고 있어요. 그건 뭐 비슷한데, 이 플래닝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회경제 여건이 일단 달랐고, 제도나 기구가 달랐고, 풀어가는 방법도 당연히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좀 서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지극히 서구 기준의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서구가 소수거든요. 디벨롭드 컨트리라는 게 2, 30개밖에 없으니까 200개의 국가 중에. 근데 우리가 다니는 이제 지금의 어떤 궤도고 아시아 아프리카 보면 훨씬 우리랑 비슷합니다. 상황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런 플래닝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 이상하거나 뭐 그러니까 다른 것 일단 다르다 그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그 상황에서 풀어나가는 어떤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서구식으로 환상을 갖는 건 또 뭐 옳은 것 같아 보이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스토리를 또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지, 어설프게 서구의 어떤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대충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큰 오류를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